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3단. 기중기 임대업체들의 주요 거래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수 지역 기중기 임대 단가는 타 지역에 비해 유독 낮습니다. 업체 간의 거래가 공개 입찰과 최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업체들끼리의 무리한 경쟁이 불가피한 탓입니다. 취재팀이 만난 전 기중기 업체 사장은 지금의 영업 형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나아질 수 없다고 충고합니다. 20년 전 기준을 했을 때 지금 50톤 기준에서 단계비가 하루 한 70만 원을 했어요. 거기에 유류 때는 얼마입니다. 디젤이 지금은 1,700원 하던 상당한데 그때 당시에 디젤 밑에 230원에서 한 25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 20년 지난 지금 현실 어떻게 됐냐. 50톤 단가는 지금 55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70만 원에서 떨어져. 그렇죠. 누가 상승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이나 어떤 복지나 해준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여수 지역에서 거래되는 기중기 임대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50톤 기중기를 하루 쓰는데 현재 단가는 55만 원에서 60만 원 선. 심지어 95년 단가보다도 15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큰 기중기업체인데 저번에 경쟁업체 저가로 쓰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조작을 한다는 거죠. 입찰해서 높으면 입찰, 입찰해서 높으면 입찰. 이 입찰을 했더니 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애가 시키는 거예요. 최저가로 쓴 기업체가 있음에도 자기 단가가 안 맞으면 그냥 유찰을 시켜버려요. 바로 한 번에 끝나면은 그렇게 경쟁 여사가 왜 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재벌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답은 없는 것일까? 광양시 기중기 업체의 경우 노사 대립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기사들의 노조 가입에 따른 단체 협약에 따라 일일 8시간 그리고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내세워 대기업과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50톤 크레인을 기준으로 여수 지역보다 30만 원 정도를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중기 노동자들과 업체들의 고충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도로법에 기초한 운행 제한이 그것입니다. 현재 도로법상 총 중량이 40톤이 넘거나 각기 한 축당 가해지는 중량이 10톤이 넘는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산단에서 운행되고 있는 기중기 대부분은 축 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데요. 차량 그 자체가 불법 차량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자체에서는 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만들어 놓고는 가족이라고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는 이제 야간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가족을 피해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족 한 번 걸리면은 벌금이 몇백만 원씩이고 저 쉽게 말해서 생활이나 경제 사범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세번 걸린 예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걸린 예가 있다고 하루에 처방 3번 3번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 장비가 와서 어차피 보러보고 저희들 합니다. 모든 그 돌에 관련된 장비나 일을 갖다가 저희들 수행을 해요. 혼자서 가면서 저희들은 못 간다고 우깁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구간 오는 거 우리가 방송 오게 해줄 테니 와서 일을 해달라. 정부에서 수입을 허가하고 승인을 받아 구입한 차량이 정작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여수시에서는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벗어나는 것은 불법 운행인데요. 실제로 운행을 안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현장까지 별도로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을 할 수 없는 야간에 이동을 한다든지 새벽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기중기 대부분은 모두 분리를 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계 자체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기중기를 분해하라는 것은 전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기중기 기사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턴테이블 버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끌려야죠. 그래야지. 아니, 뺑 돌아보면 다 일일이 다 풀어야 돼요? 예. 법정한 기계를 지금 분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실제 법에 따라 기중기를 분해한다고 해도 기중기 하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중기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그 기중기마저 중량 초과로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를 분해를 하려고 크레인 100톤이라는 정도 그 장비가 필요하는데 두 대가 그 장비 역시 중량에 초과됩니다. 그러면 그 역시 그 장비도 분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 맞죠. 근데 그러면 이거 한 대 쓰려면 크레인이 한 4대 정도. 그렇죠. 실적으로 따진다면 하루 작업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하루 하기 위해서요. 배보다 발법이 훨씬 크죠. 하루 임대료가 300만 원이야. 최고로 한 300만 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하루 일대가 1500만 원 이상이 올라가야지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기중기 같은 대형 건설 기기들은 차량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도로를 파손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 운행 차량들은 단속을 피해 운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자체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도로나 교량에 대해 구조 진단을 실시하고 제한이동 차량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 건데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교량 등의 고수 보강을 하고 또 2등교나 3등교인 교량은 1등교로 재가설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운행할 수 있도록 승인은 해주고 도로 통행은 못하게 하는 현행 도로법. 재벌 대기업의 무리한 단가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할 수밖에 없는 기중기 업체들의 속사정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중기는 언제든지 다시 멈춰설 수 있습니다.